여러분 이경백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룸살롱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검찰이 이 양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강남의 유흥업소들하고 경찰이 유착한 그런 단서를 확보했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난 5일에는 동양 최대 규모라고 하는 한 룸살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앞으로의 대대적인 수사를 하리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번에는 과연 의지를 갖고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담당 기자인 허재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나타났어요. 친절한 허재현입니다. 여기가 예, 저희가 뭐라고요? 여기가 이제 풀사롱? 원래 이름은 룸사롱이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 그래서 풀사롱이라고 부르죠. 원래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 근데 소리 중이나. 예, 문이 좀 잠겨 있네요. 들어가면 이제 룸사롱이 있고요. 홀이 있어요. 홀 중간에 보면 17인승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가 바로 호텔 객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룸사롱을 빠져나와가지고 호텔로 가지 않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눈에 띄지도 않고 바로 이제 성접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밀 이제 통로가 있는 거죠. 아, 옆에 호텔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쵸, 예. 여기에 이제 18층짜리 호텔인데 객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같은 업주가 네, 같이 다 김 사장이라고요. 이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거 사채 다 끓였어가지고 이거 다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예, 그래서 뭐 업계에서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블랙홀처럼 손님들이 다 빼앗아가지고 제가 세봤는데 108개 있더라고요. 룸이 108개. 네. 엄청 많은 거예요. 예, 보통 3, 40개 있거든요. 아가씨들만 뭐 많을 때는 400~500명 이상 이랬다 그러니까. 그럼 저 김 사장님은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김 사장님요? 요 며칠 업소에 나오셨다 그러는데 제가 올 때마다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보고 싶어요. 여기가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근데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 특히 이 룸사롱으로 유명한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룸을 가진 룸사롱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경찰에 이제 뒷돈을 줘가면서 단속 정보를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는 이제 증언이 있었나 봐요. 그 증언은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때 룸사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배 씨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한 거겠죠.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어제 오늘 내일 이 룸사롱의 업자가 이제 김 사장님인데 김 사장은 50대 중반이에요. 예, 근데 이 룸사롱의 업계에 완전 대부더라고요. 이경배 씨는 그래봤자 아직 40살도 안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경백의 거의 스승급이죠. 예, 그래서 이분은 룸사롱의 황제급도 아니고 거의 rum사롱의 거의 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 이 김 사장이야말로 정말 이 경찰에 뭔가 이렇게 뒷돈을 대줬다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대준 이제 그런 분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건물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뭐 장부를 다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찰은. 예, 그래서 경찰한테 어떻게 상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숨겨놓은 무슨 비밀 아지트 같은 걸 발견했다 그러는데 뭐 조만간에 아무튼 이경백 건보다도 훨씬 더 크게 더 많은 경찰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검찰에 불려가지 않을까 다들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경찰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상납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안마업소나 룸사롱 업자들 이렇게 쭉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경찰에게 돈을 주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다들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안마업소 같은 경우는 일단 월 단위로 기본적으로 형사들에게 100만 원씩 떼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룸사롱은 좀 규모가 커요. 한 월 500 이상씩 보통 이렇게 한 명에게? 경찰 이제 아마 팀 단위로 상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나눠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는 이제 지구대나 파출소 형사들이 오면 이제 야식비 몇십만 원 정도 챙겨주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경찰이 스스로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이제 전화를 이제 해옵니다. 해오는데 보통 이제 대포폰을 활용해서 경찰이 연락을 해오거든요. 예. 경찰이, 예. 그러니까 업소 주인들한테 대포폰을 하나씩 마련해 놓으라고 시켜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 그 번호 추적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감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대포폰을 만들어 놓으면 그 대포폰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내가 언제 갈 거니까 뭐 좀 이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알아서 다 이제 서비스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역삼동에 굉장히 큰 유흥업소가 하나 있어요. 경찰이 이제 수시로 이제 찾아와서 이제 접대를 받고 가는데 늘 새벽에 많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밀리에 쓱 찾아왔다 쓱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무인 정찰기처럼 왔다 간다 그래가지고 스텔스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스텔스 떴다 이러면은 손님들 다 내보내고 아주 최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여성만 남겨두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이제 돌려보내고 그런 것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하면 성상납을 말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거기가 그런 거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업소가 최근 2년 사이에 업계에서는 단속을 단 한 번도 안 맞은 업소로 유명해요. 근데 보통 단속은 아무리 잘 피해가도 6개월에 한 번씩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비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행에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검찰이 지금 요번에 좀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 같다 싶긴 한데, 아니 이제까지는 안 그러다가 요번에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도라든지. 만약에 검찰이 이번에 이제 그 유흥업소들과 어떤 이제 권력기관 또는 이제 단속기관과의 어떤 유착관계를 정말 비리를 뿌리 뽑으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돈을 받은 경찰도 나타나면 경찰도 잡아들일 테고, 돈을 받은 검찰이 있다면 검찰도 잡아들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경찰만 잡아들인다 그러면은 역시 예상대로 약간은 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죠. 경찰들은 뭐 이제 저를 만나는 이제 경찰들은 다 이제 하나같이 다 이제 순수하지 못한 수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즘 뭐 검찰과 경찰이 이제 서로 수사권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경찰의 이제 약한 고리를 막 공격하면서 어떤 국민의 어떤 비판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경찰의 생각이고, 그리고 경찰 역시도 검찰의 이제 약한 고리를 이제 건드려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뜨리려고 하는데 사실 잘 못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검찰의 비리는 좀 더 깊은 곳에 내면 속에 아주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불만이 막 격앙된 분위기다라고 경찰이. 많죠. 맨날 만나면은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예? 검찰 뭐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뭔가 반격을 노릴 수 있는 카드들을 찾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데 안 올 거 같냐. 네. 검찰의 어떤 말하자면 이제 사진을 경찰이 들고 다니면서 뭐 이 안에 그렇죠. 지금 검찰을 네. 잡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그렇죠. 있다 그러던데. 그렇죠. 예. 아마 그 소문은 사실일 겁니다. 예. 검찰도 룸사롱 다니거든요. 안 다닐 수가 없고, 룸사롱에서 술만 먹고 가면 되는데, 보통 룸사롱들이 다 이렇게 호텔과 연계돼서 그 2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2달간 탔다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고생이 많았겠어요. 제보자가 없어가지고요. 예, 제가 거의 업소들 한 30곳 이상을 제가 진짜 다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막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얻어낸 정보죠. 당신들 나한테 이거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내가 당신들 다 수사받게 만들겠다. 거의 반 협박했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업소에서 제가 이렇게 강남 업소들을 쑤시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막 저를 찾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들이. 예, 저를 붙잡으려고. 붙잡으면 뭐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하려고 날 보쌈해서 어디로 납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나중에 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다 이제 오해를 풀었죠. 나한테 이제 모든 이제 비밀들을 얘기해주면 제가 다 절대 취재원 익명 보장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친해진 몇몇 이제 업주들한테 이제 솔직한 얘기들을 이제 들었던 거죠. 2달 동안 예, 너무 힘들었어요.
위험하기도 했을 것 같고 뭐 예. 한데 어디 가서 칼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하고 싶은 얘기요.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뭐 검찰은 어쨌든 칼을 빼들은 이상 철저하게 이제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비리 반드시 깨끗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찰도 매 맞을 땐 매 맞고 더 이상 뭐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제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근절시켜야 됩니다. 서로 이제 반성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저는 검찰 역시도 여러 군데에서 깨끗하지 못한 정황들이 많거든요. 괜히 스폰서 검사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남의 비리만, 남의 허물만 파헤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조차도 과감하게 파헤치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